네,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박시선 의원입니다. 여주시의회 제46회 정례회도 어느새 2주차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5월을 보내고 6월을 맞아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는데 아직도 코로나19의 대규모 감염 확산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걱정하면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주시의회의 정례 일정은 의연한 길을 계속 가야 하기에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맞아 시장님께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장으로 선출되신 후 여주시의 행정을 책임지고 사람 중심 행복 여주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해 오신 지 언 2년이 되어 갑니다. 그간 사람 중심의 행정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많은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여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초유 면역물질 측정 키트 개발로 적극 행정의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분야에서 수상 성과를 거영하였습니다. 시민행복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경기도 최초로 농민수당을 제정한 것을 비롯해 많은 제도적 혁신도 이루어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에는 2020년 전국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인구 50만 미만 시군 중 종합순위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쾌거입니다. 시장님과 여주시 공직자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와 발전을 시민들이 몸소 체험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고 충분한 공감대의 형성과 신뢰 관계의 구축이 좀 더 진전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주시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무게 중심을 두었던 분야들에서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들을 보여주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각자 다양한 입장과 견해를 가지고 있기에 모두가 동일한 마음으로 호평을 할 수 없는 상황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사람 중심 행복 여주의 진정한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점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사람 중심 행복 여주라는 개념은 간단히 말하면 시민들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느끼며 살 수 있는 여주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주시는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 매우 추상적으로 느껴집니다. 혹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제2대교가 놓아지고 고층 건물들이 줄줄이 들어서고 인구가 15만, 20만, 30만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인지 의문점이 듭니다. 아니면 현재의 환경을 최대한 보존하고 자연과 전통이 남아있는 그런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지난해 시장님께서는 부탄을 다녀오신 후 행복지수가 높은 부탄의 상황에 고무되어 여주시의 행복지수를 개발하는 사업을 전개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부탄과 여주는 상황이 매우 다릅니다. 국가 체제가 다르고 경제 수준이 다르고 시민들의 의식이 다르고 생활 양식도 매우 상이합니다. 부탄 사람들의 행복과 여주 시민들의 행복은 매우 다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의 한 지자체로서의 여주는 여주만의 발전 모델이 있고 대한민국 여주시 시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요청에 부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주의 시민이 부탄에 가서 산다고 해서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주시의 대다수 시민들이 행복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여주는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기에 지금 그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시장님께서는 여주 시민이 행복해질 수 있는 여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도심지 형태, 농촌 마을 형태, 지역 경제, 복지제도, 시민 생활 등의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여주시는 2020년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50만 미만의 강서도시 종합순위 1위 영예를 안았습니다. 2018년까지도 최하위였던 여주가 분명히 경쟁력을 갖추며 대단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징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여주 시민들이 느끼는 여주의 종합순위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지표와 자료가 말해주는 대로 여주시가 여주 시민들에게 1위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합니다. 여주 시민들은 인구 50만 미만 강서도시 1위의 도시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지표는 지표대로 실제 생활 속 느낌은 느낌대로 괴리가 큰 상태는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현재 상태에서 평가해 본 여주시의 최대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 여주는 앞으로 어떤 경쟁력을 최대의 무기로 해서 어떤 전략을 수립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시장님께서는 지금 공동체용 푸드 플랜을 준비하고 계신데 과연 여주가 농업 경쟁력이 있는 것인지, 여주산 쌀값이 비싼 것이 과연 장기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경쟁력이 될 것인지, 여주가 계속 농업 중심의 발전 모델과 비전을 가져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님이 최근에 지속적으로 밝히시는 대로 여주가 체류용 관광 도시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고자 한다고 하시는데, 출렁다리나 인도교를 놓는다고 여주가 곧바로 체류용 관광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인지, 체류용 관광 도시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져야 하는지 매우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지금 공유재산을 많이 매입해 나가고 있는데 본 의원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해당 공유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계획은 중간에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 해당 공유재산을 매입해서 달라질 모습만큼은 명확히 제시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화장품 광고를 해도 비포와 애프터를 확실히 보여줍니다. 시민의 세금을 쓰는 여주시의 공유재산 매입에 비포 애프터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여주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뛰어난 젊은 감각으로 늘 여주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시는 박시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지의 형태, 농촌마을의 형태, 지역경제, 복지제도, 시민생활의 측면에서 본 시민이 행복해지는 여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답변 말씀 올리면, 먼저 사람 중심 행복 여주라는 개념이 시민들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느끼는 여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 의견에 저도 함께 공감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주의 정체성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여주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시는 시민의 행복 수준을 구체적으로 지표화하고 정책 추진의 기준으로 삼고자 행복 지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주시 행복 지표는 개인, 사회, 자연, 주관적 행복 등 4개 분야의 12개 소영역 총 82개의 지표로 구성될 예정이며, 여기에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역경제, 복지, 제도 등도 총 망라되어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들이 인구 50만 이하의 강소도시 1위 도시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피부로 느끼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불가부진이라는 세종대왕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진인사대천명의 다른 말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계속되는 흉년을 구제하기 위해 세종대왕은 흉년 구제를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는 신하들에게 자주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저 또한 코로나19를 위한 방역을 할 때에도 불가부진의 마음으로 여주에 환자가 발생하는 것은 하늘의 일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도 여주시에서는 아직까지 환자가 발생하지 아니했습니다. 비단 코로나19의 대책만은 아닙니다. 저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여주를 꿈꾸며 지난 2년 동안 아무도 걷지 않았던 길을 걸었고 아무도 하려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해왔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것은 너무도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저는 불가부진의 마음으로 하나씩 헤쳐나갔습니다. 그 결과 한국일보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한 2020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종합 1위를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장 모든 시민들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계속하여 불가부진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눈에 잘 보이지 않더라도 사람 중심 행복 여주가 어느새 시민들의 삶을 바꿔 놓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농업 중심의 발전 모델과 비전을 가져도 되는지, 여주쌀이 비싼 것이 장기적으로는 진정한 경쟁력이 있는지, 체류형 관광도시로 발전해 가기 위한 로드맵 등 여주시가 앞으로 어떤 경쟁력을 최대의 무기로 해서 어떤 전략을 수립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현재의 여주가 아닌 여주의 앞날을 고민해 주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주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앞날을 내다볼 때 의원님의 고언을 많이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는 시대적 요구사항에 맞는 농업정책을 지향하며 계속하여 혁신적인 농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모델을 발굴해 나아갈 것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환력 플러스 사업을 통해 여주형 먹거리 정책을 가다듬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푸드 플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전국 유일의 쌀 산업 특구로서 여주쌀의 가격은 적정하다고 생각되며 여주쌀 판매 가격의 인하는 농민 삶의 질을 더욱더 팍팍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여주는 자체쌀에 대한 전용 실시권을 획득하고 지난 4월 6일에는 미국에 2,850kg을 수출하는 등 국제적 위상을 떨치고 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적정 가격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품질을 유지하는 것을 비롯하여 여주쌀의 경쟁력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앞으로는 토지와 노동 중심의 전통 농업을 ICT와 4차 산업 중심의 새로운 농업으로 바꿔야 하고 젊은 농부의 육성이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 체계 구축을 위하여 스마트팜을 활성화하고 푸르메 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K팜 시범사업 및 지원 체계를 수립하는 등 미래지향적 농업 발전 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농업이 단순히 먹거리 생산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넘어 사람을 보듬고 자연을 보존하고 공동체를 회복함으로써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어서 체류형 관광도시로의 로드맵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체류형 관광도시로 발전해 가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있느냐의 질문에 여주시의 장기적인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적절한 질문이셨습니다. 소득 수준이 증가하고 주 5일제 근무 확대에 따라
체류형 관광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여주시의 깨끗한 자연환경과 더불어 철저한 방역으로 아직까지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이미지가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높여 여주를 찾는 방문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말씀하신 대로 체류형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신륵사 관광지, 금은모래 유원지, 금은모래 강변공원 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주변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위해 2021년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광지 활성화 종합 용역을 추진하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체류형 관광상품 도입 등 관광지 활성화 방안을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공유재산 매입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건 바로 답변을 좀 올리면 공유재산과 관련해서는 사실 시의 장기적인 도시계획 플랜과 현재 여주시의 인구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한 공유재산 매입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의원님께서 오늘 오전에도 그 신륵사 인근의 부동산 매입과 관련돼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은 사실은 공유재산을 하나 사더라도 매우 심도 있고 깊이 있는 고민을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공유재산이 결국 여주의 재산이 되고 그 여주의 재산이 여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성장 동력의 어떤 발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추가 질문에 또 성실히 답변 드리면서 종합적인 답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시선 의원님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 질문 진행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십시오. 예, 그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 질문이나 답변이 좀 겹칠 수 있으나 조금 더 그 상세한 답변을 위해 간단히 그 질의하겠습니다. 예, 그 첫 번째로는 그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여주의 발전 모델 중 하나가 체류형 관광 도시로서의 기반 시설을 갖추고 또 이제 관광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 여주의 관광 문화 자원은 많지만 사실 그 기반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제 생각이 듭니다. 특히 뭐 가족형이나 청소년을 위한 숙박시설 구조, 노후화되어 있는 그 경쟁력을 갖기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그 또 여주의 그 상업과 농업을 부활 내지는 발전시킬 관광 산업 육성이 단지 이제 그 구호로만 외쳐서는 안 되는데 이런 그 종합적인 대책이 그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시장님도 거기에서 공감하시면서 거기엔 뭐 구체적인 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종합적인 그 대책을 좀 세우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의원님께서 지금 추가 질문해 주셔서 제가 이제 그냥 잠옷 좀 즉흥적인 답변임을 감안해 주신다면 우리 한 70년대에는 여주에 이제 음모래 사람이 많이 오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들이 어디로 옮겨가시냐면 그 바닷가로 가십니다. 강릉으로. 그 다음에 이분들이 또 어디로 가시냐면 제주도로 가세요. 제주도로 가신 다음에 지금 어디로 갑니까? 동남아로 가면서 세계 여행을 갔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확 바뀌었습니다. 그 메르스, 사스, 코로나19 이렇게 보면 지금 그 방역 이 질병이 계속 세계적으로 터지는 걸로 보더라도 한 5년에서 한 7년 주기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해서 아마 외국으로 무분별하게 나가는 것은 일제는 국내로 좀 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되고요. 그렇다면 뭐 제주도로 갈 거냐에 대한 얘기인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국내에서도 이 좀 더 안전한 공간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경향이 급속도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좀 보면 이건 좀 우리가 좀 연구해야 되는데 금방
그 교통의 발달에 따라서 전 세계로 나갔던 어떤 그런 관광객들이 이제는 코로나19로 하나의 이제 안전한 단위로 다시 모이는 그러한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오전에 질의답변에서도 그 얘기 나왔는데 여주시의 그 관광지, 신륵사 관광지 같은 경우 시설이 한 30년 됐어요. 그럼 30년 됐는데 거기에서 실제 우리가 뭐 먹고 자고 즐기고 놀고가 과연 되냐?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뭐 현실적으로 좀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여주시 그 땅이 이제 서울시보다 더 크고 해서 대기업 쪽에 투자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요점에 대해서 조금 아까 좀 이해해 주실 게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 말을 왜 나눴느냐, 누구랑 나눴냐, 이런 걸 여쭤보시면 거의 발언하기 어려운 그런 얘기인데요.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그쪽에서 답변이 온 건 이거예요. 이제는 리조트 개발 이런 거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투자해서 돈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여주시에 무슨 어떤 그 관광에 대한 투자를 그 일반 대기업이나 이런 거 잘하는 기업들의 투자가 사실 좀 어렵다. 그렇다면 내부의 성장 동력이 도대체 뭘 것이냐? 그러면 하루 정도 되는 도심에서,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거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주 인구가 아닌 유동 인구, 그리고 한 자게 되면 하루 정도 잘까요? 아니면 오전에 와서 밤에 떠나시고 뭐 이런 정도의 전략, 이런 어떤 현실을 감안한 어떤 도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충족되는 우리 그 여주의 그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님 답변에 좀 멀리 가는 느낌도 있지만 네. 그런 것을 잘하면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시장님께서 그 구성하시는 그 사람 중심 행복 여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두 가지가 그 핵심적인 사항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의 훌륭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네네. 두 번째는 이를 실행할 재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그럼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재정의 재편성, 즉 뭐 불필요한 예산들을 정리해서 핵심적인 사업에 적극적으로 집중하는 것. 다시 말해 그 제로 베이스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네. 보는데요. 네. 여주시의 미래를 대비하는 시정의 획기적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뭐 공론화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조금은 논쟁적일 수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전까지 지금도 그러한데요.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앙정부와 이제 우리는 뭐 지방정부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지방정부와의 이제 예산 비율이 8대입니다. 중앙정부가 이제 8을 갖고 지방정부가 2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이제 7대3으로 하고 싶으시다. 그 장기적으로는 6대4로 하고 그리고 잘 모르겠는데 의장님은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분권 체계를 더 강화시키겠다라는 건데요. 그러려면 예산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또 하나는 금방 의원님께서 계획과 재정의 편성 능력에 대한 두 가지로 말씀하신 정확한 지적이세요. 돈을 아무리 내려준다 하더라도 예산 편성 능력이 우리가 스스로 능력이 없으면 사실 어렵습니다. 이제 그것이 전국 226개 지자체 전체의 시험대에 올라와 있지 않을까 저는 싶고요. 그런 면에서는 여주시가 그 시도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노력의 가장 그 중심 방점을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어려운 것은 이 예산이 점증력 예산은 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이 한 7% 정도 증액된다고 하면 그냥 갖고 있는 예산들을 다 그냥 대강 7% 좀 올리면 그냥 마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주시가 나중에 이제 12월 최종 그 추경을 다 추경까지 반영하고 특별 예산을 반영하면 1조를 상회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조의 예산을 복식부기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는 수준이 되냐? 사실 어렵다. 또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는 그것이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면에서는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로 더 집중해야 되겠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이러한 문제를 시도해보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왜냐하면요. 사실 코로나19에 대한 상황은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난파선입니다. 배가 구멍이 나서 침몰하고 있는데 그걸 미리미리 모든 걸 예측해서 바늘 하나 못 하나 종이 한 장까지 예측한 계획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시행을 하다 보면 좀 충돌하기도 하고 죄송스럽지만 좀 실수하는 문제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점에서는 의원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예산 정책 내용을 좀 더 함께 살펴주신다면 큰 줄기에서만 성공하더라도 대단한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중앙정부도 그 점에 대해서 아주 유의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어떻게 이런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여부가 앞으로는 예산을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더 많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기에 그 점에 대하여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농업 분야의 그 답변도 잘 주시고요. 또 우리 앞서 우리 서광범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우리 축산 분야도 성실한 답변 또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사실 우리 그 여주는 뭐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뭐 농업 도시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농촌 지역 범위가 좀 광범위합니다. 그 답변도 주셨지만 우리 그 여주쌀이 맛있고 비싼 것도 좋지만 경쟁력이 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등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구조가 정착되어야 된다고 또 저도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그 여주시 농촌의 그 생산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편하여 그 기본 틀을 획기적으로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 우리 시장님 의견을 듣고 싶고요. 저도 뭐 잘은 모르고 우리 시장님께도 잘 모르지만 그 이스라엘의 그 모샤보나 키부츠 시스템이 있어요. 네. 그것도 전맥할 그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여주시 그 농촌 발전 모델로 선정을 해서 좀 연구할 생각은 없으신지 네. 질문드립니다. 네,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데 그것이 이제 여주시가 608제곱킬로미터로 서울은 605제곱킬로미터입니다. 여의도 면적 하나 정도 더 서울시보다 더 큰데요. 근데 여주시가 지난번에 제가 굉장히 강력 항의했던 것처럼 99.5%가 농산촌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에 우리 수변 지역으로 해서 일권역 이권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사실 가남, 읍을 제외하고는 규제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과연 이걸 피해갈 수 있느냐? 사실 현실적으로 피해갈 수 없다는 현실을 놓고 거기에서 경제 성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의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인구를 몇십만 자꾸 늘리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주는데 이게 과연 가능하냐. 그거보다 여주 시민이 행복한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가 우리의 정책의 이제 기본 방향인데요. 그런 면에서는 농업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궤도 수정을 해야 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따라서 관행적 농업을 우리 유기농산물을 생산한 고부가치 농업으로 변경돼야 될 것 같고요. GIS 시스템이라고 해서
국토지리정부를 전자화시켜서 아까 최정미 의원님이 말씀하신 드론을 통한 뭐 방역 시스템이라든가 농산물에 대한 뭐 작황에 대한 우리 지리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현대적 농업을 위해서 젊은 농업인들을 육성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그 농업인은 농업 생산뿐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가공과 유통에서의 전문가를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가 중요한 일이 되고 있다 보고요. 그런 면에서는 현재 그 농협조합장님들과의 간담회를 그 이전보다는 굉장히 강화시켰고요. 또 예산도 농협조합장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행정의 편성으로 보면 면중심 행정이 바로 그런 것과 관련이 있어서 농업기술인 상담소는 이미 면장님 체계 내로 급속도로 편제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처럼 움직이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여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농촌이 겪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며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서강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지금 박시선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아주 집중적으로 고민하면서 하나하나 매듭을 풀어 나가서 반드시 여주에는 농촌에 살지만 행복한 그런 여주 농민을 좀 만들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뭐 질의는 아닌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님이 많은 정책들을 계획하고 추진 중이신데요. 이게 많은 분들이 과연 잘 실현이 될까라는 의문점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화장품 광고, 비포 애프터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확신하시고 우리가 많은 재산 매입에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요. 지금의 모습 또 우리 시장님이 추진 중이고 우리 문화교 출렁다리 우리가 상상을 갖고 있으면 머릿속에 가지면 참 멋진 여주가 되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것인데 이것을 우리 홍보 자료나 좀 영상 같은 걸 좀 간단히 제작을 해가지고 우리 관공서나 일반 시민들이 의문점을 가지면 우리의 1년 후, 2년 후에는 계획된 게 이 정도 이렇게 크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럼 우리 시민들도 또 자긍심도 갖고 더 시장님을 더 응원해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는데 답변 안 해주셔도 되고 그냥 계획이 있으시면 짧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조금 의원님의 질문에 정확하게 맞을지 좀 조심스러워하면서 답변드리면요. 여기 좀 시민소통 담당관님도 계시지만 우리 유튜브에 공직자가 만든 게 100만 명이 넘게 봤어요. 얼마 전에 이제 보고를 받기로는 중앙정부에서 그걸 한 주무관님이죠. 주무관님에게 강사로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중앙정부가 우리 주무관을 강사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뛰어나게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포보 주변에 사실은 이번에 안타깝게도 꽃보기 위해 경관농업을 개장하려다가 우리 시책 때문에 이제 결국 막았는데요. 거기는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손님들이 오셔요. 이런 걸 보면 여주시가 갖고 있는 장점,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거에 따르면 저는 그것이 발전의 원동력이 될 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어떤 희망을 확신할 수 있는 하나의 보증수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뜻에 뿌리 내린 정책은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고 그 법례는 외국이나 국내나 또는 여주 내에서 여러 가지 사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허나 사람 일이고 보면 의원님들의 해안 넘치는 지적의 말씀에 따라서도 그렇고요. 저희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보완해 가면서 잘 나가겠다. 사람 중심 행복 여주를 만들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람 중심 행복 여주 꼭 만들어 주십시오. 네, 우리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여주 시민 여러분,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의 어려운 국면을 이겨내고 사람 살기 좋은 여주를 만드는 데 다 같이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의 건설적이고 전향적인 시민 여론 수렴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